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성관계를 하지 않게 만드는 습관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부부 관계가 없는 결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결혼 관련 불만 중 가장 흔한 검색어가 섹스리스 결혼이라고 데이터 과학자 세스 스티븐스 데이비드 위치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섹스리스 결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전문가는 섹스리스가 1년에 10번 미만이면 섹스리스라고 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성 전문 치료사 겸 연애 코치인 다니엘 하렐은 부부 사이 섹스가 거의 없으면 섹스리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육체적 친밀감이 없어도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섹스리스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5년 퓨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혼자의 61%는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성공적인 결혼에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덴버 인근의 성생활 상담가 아이린 페어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생활에 큰 의미를 두며 가치를 끌어낸다.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 매력, 열정을 원해서 연애를 시작한다. 그게 연애와 우정의 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섹스리스 결혼 상태인 사람들이 전부 이혼을 앞둔 것은 아닙니다. 성심리치료사 셀레스티 허시맨은 양쪽 모두 성생활이 없어도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성생활을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들의 경우가 그렇죠. 그렇다면 결혼 생활 중 성생활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원만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섹스리스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섹스리스로도 유지되는 부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부가 둘 다 성욕이 낮다. 두 사람 모두 성적 욕구가 낮다면 성관계 없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둘 중 한 명이 성욕이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특정 암, 당뇨병, 고혈압, 출산 관련 신체 변화 및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성욕이나 성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생활보다 삶의 다른 부분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 예를 들어 성관계가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고 다른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나이가 들은 장노년층의 부부의 경우 섹스리스가 많다. 그 다음 섹스가 꼭 필요한 부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부의 성욕이 서로 다르다. 성욕이 낮은 쪽은 상대의 성적 필요에 맞춰줄 수 없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자리를 너무 중요시하는 파트너에게 본의 아니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섹스 결핍은 보다 심각한 문제의 증상일 수도 있다. 성관계가 없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아니면 결혼 생활의 문제 때문에 잠자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잠자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결혼이 유지되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부부 관계가 없는 결혼 생활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일로 상담을 하거나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를 갖지 않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가 그것이죠. 미에로 여성의원 중구점 김혜성 원장은 이런 부부간 상황은 처음엔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사는 상황으로 만드는 작은 문제 7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성관계를 하지 않게 만드는 습관 7가지. 첫 번째, 거절의 기술을 모른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해도 욕구를 느끼는 타이밍이나 정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원하고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거절이 종종 오해를 불러옵니다.
김 원장은 부부 사이라도 관계를 거절당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며 두세 번 그런 상처를 받으면 이후 배우자와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원장은 미리 거절법을 제안합니다. 부부관계를 하기 싫은 날 또는 몸이 안 좋은 날은 미리 약속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침대에 리본을 묶어 놓는다든지 장식품을 화장대에 올려놓는 식으로 말이죠. 어떤 방법이든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반면 욕구를 느끼거나 아픈 몸이 나오면 거절 표시를 치우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자신의 상태를 알리면 막무가내 거절 때문에 관계를 상하는 일은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임신과 동시에 굿바이. 김 원장은 20, 30대 부부들이 성생활 때문에 상담을 해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임신한 후에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임신하면 혹시나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무서워서 하지 않습니다. 출산 후에는 젖 먹이느라 힘들고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계속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성생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삽입해도 되고 삽입을 못하면 애무를 죽이면 됩니다. 물론 배가 아프고 출혈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몸에 문제가 없다면 부부관계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김 원장은 부부관계라는 것은 한 번 중단하면 영영 안 하게 되기 쉽다며 젊은 부부들은 임신을 해도 성생활을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세 번째, 혼자만 좋은 관계를 한다. 김 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자세, 기구, 야동 따라하기는 배우자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 조언합니다. 나만 만족하는 관계를 하지 말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자세나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네 번째, 잠을 따로 잔다. 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일하면 배우자가 잠을 못 잘까봐 거실이나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그대로 거기서 잡니다. 혹은 아기가 어리면 밤에도 여러 번 깨서 울며 보채니까 내일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거실에서 아내는 아기와 안방에서 자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두 경우 모두 각방을 쓰는 거예요. 김 원장은 부부는 각방을 쓰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같이 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요. 불을 켜놓는 게 미안하다면 일을 다 하고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따로 자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남편도 육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만약 혼자 아이를 키우다시피 하는 아내라면 가뜩이나 육아 때문에 힘들어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고 이는 곧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침대에서 싸운다. 침대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한 명은 베개를 들고 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김 원장은 다른 공간에서 싸우면 침대로 들어와 함께 자면 기분이 풀어질 수 있지만 침대에서 싸우다가 누가 나가버리면 화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침대에서 안 싸울 수 있을까요? 부부 둘 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싸움의 원칙을 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침대에서 싸우지 않기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싸우기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준다면 부부 사이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성적 비하 발언을 한다. 느낌이 예전과 다르네. 힘이 약해졌다. 살이 쪄서 기분이 안 난다. 이것밖에 못해? 같은 비하 발언의 파장은 엄청납니다. 단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당신 섹시하다, 최고다 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로 관계를 끝내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피임의 무방비 상태. 김 원장은 아내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크다고 말합니다. 임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 관계를 피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가임기 아내이며 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확실한 피임 대책을 세워놓고 부부관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게 만드는 습관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관계를 하지 않게 만드는 습관 7가지. 첫 번째, 거절의 기술을 모른다. 두 번째, 임신과 동시에 굿바이. 세 번째, 혼자만 좋은 관계를 한다. 네 번째, 잠을 따로 잔다. 다섯 번째, 침대에서 싸운다. 여섯 번째, 성적 비하 발언을 한다. 일곱 번째, 피임의 무방비 상태.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